자, 69장 하겠습니다. 용병유언 오불감위주 이위객 불광진촌 이퇴척 시위행무행 양무비 집무병 잉무적 화막대어 경적 경적 기상오보 호항병상약 애자승의 용병유언. 자, 병은 이제 무기란 뜻인데 무기를 사용하다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온 두 구가 언에 해당되는데 여기 나온 언은 그러니까 노자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뒤에는 두 말은 일종의 속담이라 할까? 아니면 그 당시에 늘 하던 이야기예요. 자, 전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속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지,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데에 어떤 그 원칙이라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이라 할까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차라리 위객, 손님이 된다. 자, 주와 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객은 피동적으로 주인이 준 걸 받는 게 객의 입장이죠. 자, 전쟁을 하긴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주동적으로 전쟁을 걸거나 내가 쳐들어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객이 된다. 수동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은 거꾸로 따지면 뭐냐. 상대가 공격이 오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싸워야죠. 대응을 해야죠. 그 의미를 위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객, 손님이 될 따름이다. 뒤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감히 촌척. 자, 이 촌은 우리가 마디촌 하거든요. 여기 약 3cm인가요? 이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척은 30cm. 즉, 촌에 비해서 척이 10배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감히 촌, 한 치를 전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 척을 물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는 뭐냐면 전쟁을 내가 주동적으로 일으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예요. 부득이하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객으로서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전쟁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신중하게 아니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보다는 그래도 전쟁을 피할 수 없을까 하고 일단은 후퇴를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늘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감히 주동이 되지 아니하고 수동적인 손님이 되어야 된다. 또 이 한 치를 감히 전진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한 척을 물러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피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할 수 없이 이런 전쟁은 안 해야 하는데 하는 그 자외의 마음으로 부득이하게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 전쟁하는 것을 이를 이끌어서 무행을 행하고 무비를 양하고 무병을 집하고 무적
적이 없는 상대를 끌어들인다. 잉은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라고 한다. 자,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보다는 이걸로 제가 그냥 설명을 다 묶어서 해줄게요. 이게 지금 몇 장인가에 나오는 말인데, 자, 무위를 행하게 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즉, 위를 억지로 함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이런 게 노자의 기본 사상입니다. 어떤 순리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 무행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은 위에 해당되고 무행의 행은 위에 해당되니까 결국 의미는 뭐냐? 위, 무위한다는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이 행은 행군 전진한 겁니다. 전진하지 않음을 전진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목계로 생각해 볼까요? 목계. 목계가 싸우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가만히 서 있었죠? 가만히 서 있었죠? 이게 무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양비란 말은 뭐냐? 오늘따라 제가 반팔 입었습니다만은, 긴팔일 경우 이렇게 소매를 거두는 것을 양비라고 그래요. 양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팔뚝이 없음을 거둔다. 말이, 우리말로 설명이 대단히 어려워요. 결국 팔뚝을 걷는단 말이에요, 안 걷는단 말이에요. 팔뚝을 안 걷지만 팔뚝 걷는 일을 다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다시 또 목계로 갑시다. 목계가 좋아! 한번 붙어봐! 하고 발을 한번 딱 드러내서 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지만 팔을 거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무위하는 거예요. 위, 무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병, 이 병은 무기입니다. 무기 없음을 잡는다. 무기 없음을 잡는다. 똑같이 아까 목계가 어떤 발톱을 내보인다든지 아니면 칼날을 내보인다든지 이걸 내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 한번 붙어봐 하고 상대를 끄집어 버려서 치고 뱉고 싸우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김으로 삼는다. 즉 싸우지 않음을 싸움으로 여긴다. 이 정도 돼요. 근데 결국 이 전체가 뭐냐면 위무위한다는 것이고, 아까 목계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계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었기 때문에 목계는 앞으로 전진하지도 않았고 팔을 걷어붙이지도 않았고 어떤 무기를 들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그리고 상대를 대적하겠다고 막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효과를 다 무불치 다 해냈어요. 왜? 닭이 도망가 버렸잖아. 상대 닭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 이걸 이 위무위를 다른 말로 행무행, 양무비, 치무병, 잉무적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뭐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비급할처럼 뒤로 물러서는 그 자세.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자아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뿐만 아니라 노자가 하고 있는 전쟁은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안 싸우곤 목계처럼 가만히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시에 전부 모든 나라가 부국강병에서 전쟁이 몰두하고 있을 때 노자가 쓴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기보다도 어떻게든 이상적인 소망에 가까웠을 거고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웠을 것이고 어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화 중에 경적보다도 더 큰 것은 없어요. 자, 아까 다시 달 거예요. 아까 자아와 용이 있었어요. 자아와 용이 있었어요. 자애와 용기가 있었어요. 자, 자아를 버리고 용기만 추구하다 보면 죽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재난은 뭐냐? 상대를 업신여기고 용기 팽천해가지고 그냥 무모하게 달려들어서
상대에게 전쟁하는 것, 그것만큼 큰 재난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가볍게 여기면 이 기는 almost, 거의 나의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나의 보배가 뭐였어요? 기억해요? 자, 검, 불감, 어려움, 뒤서는 거. 자, 그 중에 대표가 자예요. 자. 나의 보물인 자예를 잃게 돼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숨에 다 해쳐버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 몸에는 자가 없어져요. 무모한 용기만 남게 되면요. 그러므로 항병, 자, 이거 항은 우리가 대항할 때 항자예요. 그래서 항병은 이 대항하고 있는 두 군대. 그러니까 군대의 두의 규모가 비슷한 두 군대가 상약 서로 같아. 즉 대항하는 군대가 어떤 그 군대의 규모가 서로 비슷할 때에, 자, 이건 노자가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가령 100만 군대와 1000명이 맞붙어 싸우면 여기서 어떤 정신 상태를 갖더라도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고 지겠죠. 중과 부족일 테니까. 그게 아니고 상대가 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이 비슷했을 때에 그게 항병상약입니다. 대항하는 군대들이 서로 같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슬퍼하는 사람, 그 전쟁을 슬픔으로 보는 사람, 자애로 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자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뭐 폭탄 쏘고 이렇게 엄청난 포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한 전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에 좀 와닿지 않아요? 노자가 자기 시절에 워낙 그 전쟁이 빈번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게 할까. 부득이하게 싸우더라도 제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겠고, 그다음 앞에서 기억나신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정으로서 다스리고, 군대에 싸울 때는 어떤 편법으로 다쓴다고 쭉쭉 나오면서 나중에 몇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전쟁은 장래에 준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싸운단 말이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이 전쟁 얘기가 한두 번 또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대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노자가 전쟁에 대한 어떤 노자의 어떤 비전 사상일까요? 그것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예, 군대를 쓰는데, 즉 전쟁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는 감히 주동이 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경우 손님으로서 싸울 뿐이다. 감히 한치라도 앞서서 먼저 전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척을 일단 물러나서 가능한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러한 것을 무행을 감으로 행군으로 삼다. 행군하지 않음을 행군으로 삼는다. 또 팔뚝 없음을 걷는다. 즉 팔뚝을 걷지 않음을 팔뚝을 걷는 행. 팔뚝을 걷지 않음을 저도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하여튼 팔뚝 없음을 걷는다. 지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기 없음을 잡는다. 그 다음에 무적을 끌어들인다. 즉 요컨대 위무의한다. 무의를 행하게 된다. 함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화라는 것은 경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경적을 하다 보면 거의 우리의 보배인 자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경제까지 안 난 상태잖아요. 전부 다. 손님처럼 조심조심. 전진보다는 후퇴. 이게 다 경제가지 않고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려는 태도. 자,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상약 서로 비슷하면 이 전쟁 상태 이런 상황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사실 짧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게 승리할 거로 봐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근대에 들어오면서 식민이 당했던 수많은 그 상처받은 그 민족들 하고 그 가해자들 이런 것이 언젠가는 풀릴 날이 오겠죠? 올까요? 안 올 수도 있나? 근데 이런 말이 먹혀 들었을 때, 이런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됐을 때, 근데 아마 인지가 좀 더 우리가 낙천적으로 따져서 사람들이 좀 더 착해져 간다면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진국들이 반성하고 일본 애들도 반성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영병유원 오불감위주 이위객 불감진척 이퇴척 시위 행무행 양무비 집무병 잉무적 화막대어 경적 경적 기상오보 고 항병상약 예자승의